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한 때 군용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 남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내외 관영 매체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상공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무인기를 개성시에서 전자전으로 공격해 추락시켰고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며 기체와 부품 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까지 침입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무인기들이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선 지역에서 주간에 한국군의 각종 전파 탐지기 등이 집중 배치된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했다는 것은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우리 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앞에서는 자신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기자, 이에 대해 우리 군도 입장을 밝혔죠. 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기체와 부품 등을 분석했을 때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드론으로 군용 무인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에 장착된 수신기가 개당 2, 3만 원 정도 하는 저가형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무인기가 두 차례 모두 주간에 육로에서 100m에서 300m 정도의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는 점에서 북측에 노출되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인기를 날려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이 재작년 10월 침투 사실을 주장하면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주장한 해당 무인기들의 월북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경계 실패 등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군부대들은 이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며 강제 추락시킨 무인기에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 대상물을 감시 정찰한 도발 행위가 있었다며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주장에 대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남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요. 조금 전 청와대에 따르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런 무인기 주장에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격추를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대가를 각오하라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없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 물론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한 정황들이 일부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지만 이제 그런 징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그건 설명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무인기가 만일에 갔다면 민간 쪽에 했을 가능성, 이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북한의 뭐 정보 유입이나 이런. 두 번째는 민간의 무인기, 지금 무인기 아무나 날리니까요. 통제력 있고 넘어갔을 가능성. 아니면 어쨌든 간에 민간 쪽에서 갔을 가능성, 군보다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이 실무를 확보했다면 보여주겠죠.
그러나 아마 실무를 확보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바다였을 것 같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북한이 이제 뭐 보고 논란 가서 뭐 보고 논란다고 아마 지난번 본인들이 3번이나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그 상공에 뚫렸다고 했으니까 아마 실수로 넘어갔거나 군은 기체는 아닌 것 같고요. 민간 쪽에서 의도적이든 실수든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다. 그러나 넘어갔는지 안 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북한이 이제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 4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격추한 게 4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지금 뭐 우리가 앞에선 소통을 떨면서도 뒤에선 도발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알겠죠.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침투시키거나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러나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편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4일날 이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예. 지금 이게 2달 만에 국빈 상호 방문이거든요.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갔고 답방을 10월에 한 거는 리창 총리거든요. 서열 2위. 중국의 서열 2위가 1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개선의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북중 관계는 사실 원하는 만큼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상당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4일날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예. 그러나 4일날 만일에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 불편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9차 당대에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 끝난 8기 5개년 계획도 성과가 별로 없고 예. 지금 새로운 계획도 별로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절한 군사적 긴장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과 함께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